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분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장 시작하면서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요. 네. 오늘 또 특징주들 찾으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너무 없다라는 맞아요. 말을 나눴습니다. 그만큼 거의 전 업종이 내리고 있고요. 네. 상승하는 업종이 그래서 더 특징주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시장 대비 또 시장이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고요. 오늘 사실 시장 하락이 나왔던 것도 네. 빅스텝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입에서 발언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살짝 시장이 흔들렸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던 악재고 5월에 어떤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릴 수 있다.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시장을 안정화됐을 때를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모아갈 때지 오히려 지금은 도망가거나 뭐 갑자기 시장의 반대 방향, 뭐 인버스에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네. 금리 인상 작년부터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점 매수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난 경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일단 매니저님 대한전선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저희가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 네. 대한전선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던데요. 맞습니다. 무슨 이유이죠? 일단 뭐 대한전선은 시총이 2조가 넘는 사실 이제 굵직굵직한 중견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전선 장비 관련해서 브랜드 평판은 12월 기준으로 1위였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2위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KCGI의 지분, 이제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방건설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 지분을 인수했다. 지분 17%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게 제2경영권 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어떤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대 주주가 이제 반도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분을 한 15%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3대 주주와 연합해서 또 이제 조원태 회장 그 최대 주주와 같이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호방건설은 한진칼 2대 주주로 등극한 이유는 일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2015년부터 아시아나 인수 전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앞으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그리고 5G 인프라, 뭐 자동차 전선 수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전선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과 펀더멘털도 좋지만은 또 이제 M&A 또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1,940원 정도 갔을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1,92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테지만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고요. 3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2,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익절가는 1,85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3차 목표가는 2,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대한전선 1루타까지는 달려왔는데 네. 3루타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저희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맞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네. 종목들만 쏙쏙 골라오시는지.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두 가지의 공시가 나왔어요. 일단 최대 주주가 텔레치스인데 한국투자 파트너스에게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다, 양도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 쪽에 무게중심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텔레칩스가 이제 작년에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칩셋 미디어의 어떤 이제 적극적인 투자는 좀 제한적이었던 상태인데 칩셋 미디어 자체가 워낙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한국투자증권도 있고요.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 국내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막강한 자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의 지분을 다 판 게 아니고 34.85%의 지분 중에서 8%를 남기고 26.5%를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오늘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양도 완료일은 6월 15일이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이제 대금을 납부했을 때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칩스앤미디어의 어떤 기술력과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어떤 막강한 자본력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칩스앤미디어를 투자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 자체가 워낙에 기술력이 입증되고 또 비디오 IP뿐만 아니라 또 메타버스,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된다. 현 대표, 김상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최대 주주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SC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고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다시 한번 인수가 되면서 오히려 더 막강한 자본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3,700원, 2차는 2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오히려 25,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미디어 자본력도 들어왔겠다. 네. 2분기, 3분기, 4분기 맞습니다.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요즘 같은 이 네.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주시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익률이 기대해봐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네, 결국에는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던 시장의 안정을 찾던 우리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새 정부 새 정책과 또 우리 삼성의 새 먹거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세 섹터, 맞습니다. 세목 섹터, 네. 새삼 섹터, 네. 삼세 섹터. 예, 그래서 삼성의 어떤 이제 투자,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맞아요. 다 급등이 네, 맞아요. 나왔고요. 파운드리 투자 확대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전장 사업 확대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원전 관련 섹터 여전히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정부 새 정책 이제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히려 새 정부 새 정책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돼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너무 급등해서 맞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이 아니라 사실 새 정부 새 정책의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대장주인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 동신건설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일장에서 9%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좀 접근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이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그 여파로 밀리면 오히려 땡큐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제 9% 올랐는데요. 고점 대비 거의 반의 반토막,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상태에서 네. 오히려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됐을 때 동신건설이 가장 크게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동신건설은 네. 우리 매니저님이 몇 루타를 쳐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동신건설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동신건설은 3루타입니다. 네, 오. 3루타 시원하게 또 쳐주셨습니다. 네. 요즘 또 대형 건설주보다는 맞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이 더 잘 간다는 점에서 네. 동신건설 매력적이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앞서 또 허영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 새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생거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고 네. 장밋빛 전망을 이미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지 않나. 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맞습니다.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일단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인물주로 좀 묶였던 종목입니다. 네, 그때도 네, 맞아요. 이재명 후보 인물주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으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는 오히려 모든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파로 지난번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거품이 다 꺼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공급과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설 중에 또 스몰캡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돼서 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를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현재 포인트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95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65년 가까이 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토목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축 사업 그리고 종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SOC 또 그리고 아파트 투자 또 그리고 공공시설 또 그리고 뭐 관람의 집회시설 뭐 여러 가지 건설을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꽤나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에 어떤 정책 중에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집값 안정화가 가장 핵심인데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거는 부동산 공급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분양가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은 사실 건설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5월 달에 어느 정도 지정학제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을 때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부동산 공급, 특히 그 안에서 재건축, 또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됐던 또 재개발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앞으로 부동산 공급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또 그리고 건설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일성건설은 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는 등 꾸준한 실적 성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특히 또 이제 중소형 건설 업종들의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매출액이 한 62%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동신건설의 실적 성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동신건설 설명해 주시자마자 또 되게 매력적이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새 또 건설업 규제 법안들이 맞습니다. 줄줄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를 치면 뭐 10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고려해 보면 될까요? 뭐 지난번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로 인해서 어떤 규제들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부동산 공급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업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호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중소형 건설주 물론 뭐 대형 건설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해가 올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또 원전 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먼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건설 또 그리고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라고 판단돼서 최근에 건설 관련 정보들이 워낙에 낙폭이 컸었고 다시 한번 동신건설이 건설업을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목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동신건설은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27,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렸는데 27,800원이나 2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4,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37,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4,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옷에 입고 있는 번호가 또 TV 시청 번호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각각 보고 있는 만큼 또 많은 시청 TV로도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번호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채팅창에 VI가 걸리겠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153번은 SK 브로드밴드이고요. 화영 아나운서가 입고 있는 182번은 KT 올레 TV고요. 저는 164번 채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참가하고 계시지만 TV 채널로도 여러분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 맞습니다. 알아봤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사료 관련주들, 뭐 네.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하고 나머지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어떤 섹터 봐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건설 경기와 함께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대한전선이 지금
한 3, 4거리 만에 바로 목표가를 목표가 터치했는데 터치했잖아요. 네. 대한전선의 후속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전선의 후속주로 대원전선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이요. 네. 사실 전선주에 감전됐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막 상한가 랠리 이어가다가 네. 좀 급락하고 이랬는데 전선주들 이제 좀 실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4차 네. 산업의 어떤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또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5G 인프라 구축에도 또 전선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선은 이제 5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등은 LS 그리고 2등은 제가 방금 전에 1차 목표가를 돌파했던 대한전선 네. 그리고 3위는 가온 그리고 4위가 대원 그리고 5위가 일진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전선 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건설과 함께 엮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전선처럼 3루타까지 갈 수 있을지 매니저님의 선택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대원전선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대원전선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대원전선 2루타 시원하게 쳐주셨습니다. 대원전선이라고 하면 또 전선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특별하게 2루타 쳐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한전선을 3루타 드렸잖아요. 네. 후속주이기 때문에 2루타를 말씀을 아, 드렸고요. 네. 그리고 2등 업계 2위가 이제 대한전선이잖아요. 나머지 거는 네. 이제 안타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루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원전선의 투자 포인트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산업에 쓰이는 전력 그리고 생활에 쓰이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통신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여서 5G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특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7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8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대원전선이고요. 자동차 전선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에서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됐을 때 전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대원전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1차는 2,350원, 2차는 2,5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네.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가에 비해서 많이 높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좀 걱정이 돼요. 높았던 이유가 이제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전선 소요가 한 2,500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기차는 한 3,500m.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선이 5,000m 이상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특히 자동차 전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전선 관련 종목들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앞으로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의 어떤 증가가 있으면은 당연히 대원전선도 주가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은 4시 30분에 찾아뵙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호장에서도 홈런 치세요.